당신이 어떻게 여기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 복도 끝에 서 있는 남자. 그 남자는 제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9개월밖에 안 된 제 아이를요. 그리고 그 남자는 제가 대학 시절 평생 잊지 못할 첫사랑이었습니다. 재벌 3세 장도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난한 엄마가 아픈 아이와 함께 벼랑 끝에서 버티던 어느 날, 9년 전 사라졌던 그 사람이 갑자기 다시 나타나면서 시작된 운명 같은 재회입니다. 그날 아침, 저는 겁이 났습니다. 아기 이마가 뜨겁게 달아올랐거든요. 별아, 괜찮아? 제가 속삭였어요. 한별은 마른 숨을 쉬며 작게 낑낑거렸습니다. 벽시계를 보니 아침 6시 조금 넘었더군요. 반지하 창문 틈으로 희끄무레한 겨울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보일러는 꺼져 있었어요. 가스비를 못 냈거든요. 저는 패딩 지퍼를 올리고 애를 품에 더 끌어안았습니다. 조금만 버티자. 별아, 우리 조금만. 입으로는 웃는 소리를 내면서 눈은 자꾸만 체온계를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올라갔다 내렸다. 그러다 다시 39을 넘겼습니다. 안 되겠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낡은 가방에 기저귀 2장이랑 물병 하나를 넣었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1,000원짜리 한 장과 동전 몇 개가 전부였어요. 교통카드 잔액은 어제 야간 편의점 들어갈 때 이미 바닥이 난 상태였습니다. 걸어가야겠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한별을 아기띠에 메고 목도리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우릉 하고 가슴까지 들이쳤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관리실 문이 열리더군요. 한세입자님, 아저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움찔했어요. 그 부름이 항상 미안한 말의 시작이었거든요. 이번 달도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관리실 아저씨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긁었어요. 나도 뭐라 하기 그런데 윗선에서 자꾸 재촉을 해. 아기 열이 올랐다고 하자. 아저씨는 더 이상 말 안 했습니다. 다녀와요. 애부터 보고 생각합시다. 그 말이 엉뚱하게 고마웠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겨울 공기가 살을 찔렀어요. 차가운 공기 속에서 아기 볼은 더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조금만 참자. 곧 병원 가자. 제 말이 들렸는지 한별이 눈을 겨우 떴습니다. 검은 눈동자가 희미하게 저를 찾더군요. 그 눈을 보는 순간 다리가 조금 더 힘이 났습니다. 집 근처 동네 소아과까지 걸어서 20분쯤 겨울바람이 뺨을 잘게 후벼 팠습니다. 소아과 대기실에는 이미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기침 소리, 훌쩍이는 소리, 아이 울음이 뒤섞여 공기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접수대 앞에 서서 신분증과 카드를 내밀었어요. 대기 2시간 정도예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2시간, 열나는 아기를 안고 딱딱한 의자에서 버텨야 한다니. 제 어깨가 저도 모르게 힘이 빠졌습니다.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저는 무의식처럼 대답했어요. 한별은 제 품에서 마른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마는 여전히 뜨거웠고 손발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열이 안 떨어지면 큰 병원으로 보내겠다는
의사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순서가 되어 진료를 보고 약국에서 약을 타려는데 단말기 화면에 빨간 글자가 떠올랐어요. 잔액 부족입니다. 약사 시선이 순간 제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서둘러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 카드도 상황은 같았습니다. 현금은요? 약사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저는 지갑을 열었다가 조용히 닫았습니다. 1,000원 한 장. 그게 전부였으니까요. 죄송한데 일단 해열제만 먼저 주세요. 애써 웃으며 말하자 약사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럼 이 약만 먼저 계산할게요. 손에 쥔 작은 봉지가 왜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던지요. 약국을 나오는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월세 연체 안내 문자가 또 와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꺼버렸어요. 그때 한별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더군요. 해열제를 먹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이 숨이 조금씩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안 되겠다. 큰 병원으로 가야겠다. 저는 다시 애를 안고 버스 정류장 쪽으로 뛰었습니다. 교통카드가 없으니 걸을 수도 있었지만 한별의 숨소리가 그 선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저는 기사님께 죄송한데요. 아이가 너무 아파서요. 말끝이 떨렸습니다. 기사님은 잠시 저와 아이를 번갈아 보더니 타요. 다음엔 꼭 충전하고 툴툴대듯 말하고는 그냥 문을 닫았습니다. 그 말이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습니다. 버스 안창 밖으로 회색 건물들이 스쳐갔어요. 어딘가 그 높은 건물들 사이에 이 도시의 주인이 살겠죠. 저랑은 상관없는 세계. 하지만 지금 제게 중요한 건 단 하나, 팔 안에 안긴 이 작은 몸이었습니다. 종합병원 앞에 내렸을 때 손끝이 얼얼했습니다. 병원 로비는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향수인지 방향제인지 모를 비싼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마치 다른 세계에 잘못 들어온 사람 같았습니다. 소아응급은 저쪽 엘리베이터 타고 6층이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짧게 말해줬습니다. 엘리베이터 안거울에는 제가 있었습니다. 부은 눈, 갈라진 입술, 세탁한 지 오래된 패딩과 해진 청바지, 그리고 그 모든 걸 버티고 있는 한별을 아는 두 팔. 엄마가 지켜줄게. 별아, 엄마가 있잖아.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6층에 도착해 소아 응급실 문을 밀자 차가운 공기와 정돈된 소음이 밀려왔습니다. 보호자분?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열이 계속 안 내려가요. 제 말에 간호사는 아이를 데려가 체온과 산소 포화도를 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문 옆 의자에 앉아 손을 모아쥐었습니다. 10분도 안 지났는데 1시간이 흐른 것 같았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한은채 씨? 제 이름이 갑자기 공기 중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돌아봤어요. 그리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넓은 어깨, 단정하게 넘긴 머리,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지만 제가 평생 잊지 못하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장도윤, 대학 시절 제가
강의실 맨 뒷자리에서 몰래 바라보던 이름, 장학금 게시판에 늘 1등으로 붙어 있던 이름, 학생회, 축제, 포스터, 어디에나 적혀 있던 이름,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지금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은채 맞지? 그의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시선이 제 허리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직도 아기띠가 남아 있었거든요. 거기엔 땀에 젖어 잠든 한 별이 작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 도윤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이 눈에 띄게 흔들렸습니다. 내 아이야? 그 질문에 제 심장이 멎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아기를 안았습니다. 네, 제 아이예요. 짧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 속에는 수많은 밤과 8번의 겨울과 수백 번의 눈물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얼굴과 아이 얼굴을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은채아, 그가 조용히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9년 전 벚꽃 날리던 그날과 똑같은 호흡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평범한 하루라고 믿었던 오늘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어떤 시작이 되어버렸다는 것을요. 도윤이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겨울 복도 공기가 순간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은채야, 내가 맞네. 그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찾은 사람을 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어요. 아무 말도 하기 싫었어요. 과거가 이렇게 갑자기 눈앞에 다시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왜 여기 있는 거야? 도윤이 낮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이 왜 그렇게 아프게 들렸을까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병원인데요. 누구나 올 수 있잖아요. 도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세 날선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야. 너 연락이 끊긴 뒤로 그만해요. 제가 끊었습니다. 9년 전 일은 다 끝났어요.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도윤은 제 표정을 오래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별에게 시선이 멈췄습니다. 아프네. 얼굴이 너무 뜨겁다. 그 말에 제 심장에 다시 금이 갔습니다. 왜냐면 그 말투가 마치 정말 아빠가 아이 걱정하는 목소리 같아서요. 저는 애를 더 꼭 안았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말했어요. 우린 두 사람입니다. 당신과는 상관없어요. 그 순간 도윤 얼굴이 굳었습니다. 상관없다고? 도윤이 낮게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어딘가 상처난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그래.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난 혼자예요. 그 말 뒤에 숨은 진짜 뜻은 이거였죠. 다시 상처받기 싫어요. 하지만 저는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보호자분, 아이열이 더 올라요. 저는 정신없이 일어났습니다. 도윤도 동시에 따라왔습니다. 우리는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 가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응급실 침대 위에 한별이 누워 있었습니다.
작은 손에 산소포화도 기계가 달렸고 기침을 할 때마다 가슴이 쪼개질 듯 했습니다. 제가 한 발짝도 떨어지지 못하고 침대 옆에 서 있는데 바로 뒤에서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채야, 이런 상황이면 말이라도 해주지 그랬어. 왜 그 말이 그렇게 잔인하게 들렸을까요? 저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말해서 뭐하게요? 도윤은 그 말이 마음에 걸렸는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혼자인 줄 몰랐어. 그 말에 제 손이 움찔 떨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혼자 아닌 척 할 수도 없잖아요. 도윤이 작게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뒤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한별이 잠에서 깨어 작게 칭얼거렸습니다. 저는 얼른 몸을 숙여 아이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제 뒤에서 도윤이 한마디 했습니다. 은채야, 내가 계산할게. 순간 제가 손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니 도윤이 카드 지갑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내 사정 대충 들었어. 비용은 하지 마요. 제가 말했습니다. 도윤은 멈춰섰습니다. 저는 눈을 들어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둘이서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도윤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밑에는 말 못한 감정이 흘렀습니다. 그 감정이 뭔지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도윤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 아이 9개월이라고 했지? 네. 도윤은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그 상처 입은 모습이 왠지 모르게 아팠습니다. 그럼 내가 너를 마지막으로 본 시기랑 그 말끝을 도윤 스스로 끊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단번에 알았습니다. 도윤은 이미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계산이 우리 모두의 인생을 뒤흔들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을 돌리고 말했습니다. 그만해요. 도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먼저예요. 그 말에 도윤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래, 맞아, 아이가 먼저지. 그 순간 도윤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를 향한 시선이 아니라 한별을 향한 시선으로. 그 시선은 설명할 수 없이 낯설고 설명할 수 없이 익숙했습니다. 마치 자기 아이를 처음 바라본 사람처럼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한별 상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열이 안 떨어지면 추가 검사해야 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추가 검사, 추가 비용, 그리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들. 저는 본능적으로 가방을 뒤졌습니다. 병원비 고지서가 종이처럼 접혀들어 있었어요. 금액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걸 어떻게 내지?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때 뒤에서 도윤이 말했습니다. 은채야, 이 정도면 입원시키는 게 맞아. 저는 고개를 젓고 말했습니다. 그걸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도윤은 제 어깨 너머로 고지서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무리야. 너 혼자서는. 그 말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왜냐면 나도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버티듯 말하자 도윤은 숨을 한번 깊게 들이켰습니다. 그래, 당연히 도와야지. 그 말이 얼마나 당연하다는 듯 흘러나오는지 그 순간 가슴이 확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연하다니. 도대체 뭐가 당연하다는 건데? 저는 목소리를 최대한 눌러 말했습니다. 난 누구한테도 당연한 사람이 아니에요. 도윤은 그 말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나 혼자 키웠어요. 나 혼자 버텼어요. 당신 몰라요. 말이 쏟아지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밤새 안고 있었던 것도 나였어요. 밥을 하루에 한 끼만 먹던 날도 나였어요. 도망친 거 아니냐고요? 제가 웃었습니다. 쓰디쓴 웃음이었죠. 도망당한 건 제가 아니라 그쪽이에요. 도윤 표정이 단단하게 굳어갔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떠났잖아. 아니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떠난 게 아니라 쫓겨난 거예요. 도윤의 얼굴에 처음 보는 혼란이 번졌습니다. 그는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직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무슨 뜻이야, 은채야? 그 질문에 제 목이 잠시 멎었습니다. 왜냐면 지금부터 말하는 건 9년 동안 내 가슴을 짓눌렀던 진실이니까. 당신 어머니요. 그 한마디에 도윤 눈빛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을 잇기 전에 응급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급히 외쳤습니다. 보호자분, 아이열이 더 올라요. 그 말 한마디에 내 세상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저는 뛰었습니다. 도윤도 동시에 뛰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같은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9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왜 사라졌는지, 내가 어떤 선택을 강요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왜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됐는지, 이제 이 모든 걸 말해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자 의사와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한별은 작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작게 끙소리를 냈습니다. 그 모습에 제 다리는 힘이 빠져 벽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바로 뒤에서 도윤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은채야, 내 말 좀 들어.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먼저예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심장은 계속 두들겼습니다. 잠시 뒤 의사가 와서 말했습니다. 열은 잡히고 있어요. 입원이 필요합니다. 입원. 또 그 말. 저는 가슴이 확 조여왔습니다. 주머니 속 영수증이 돌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입원비는 제가 말하려는데 도윤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바로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 마요. 제 일이라고 했잖아요. 도윤은 제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내일이기도 하지. 그 말에 가슴이 뜨끈하게 흔들렸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럴 이유 없어요. 도윤은 입술을 앙다물며 제 눈을 응시했습니다. 그 이유를 내가 알아야겠네. 말투가 변했습니다. 혼란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말했지. 쫓겨났다고. 저는 숨을 급히 들이켰습니다. 어머니 때문이라고 했지. 도윤은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설명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명해서 뭐해요? 당신은 몰랐잖아요. 그래, 몰랐어. 도윤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고 싶다고. 그 말에 심장이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더는 참지 못한 듯 말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내가 얼마나. 그 순간 간호사가 다시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이쪽으로 서주세요. 저는 얼른 한쪽으로 비켰고 도윤 역시 곧바로 저를 따라섰습니다.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서서 한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별이 가느다란 손가락을 들어 도윤 쪽으로 뻗었습니다. 순간 도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도 숨을 삼켰습니다. 한별이 낯도 가리는 아이인데, 맨날 저한테만 붙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처음 본 남자에게 손을 뻗었다는 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별 손가락이 그 손끝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 순간 도윤 얼굴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 나 닮았다.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한별의 눈을 보며 물끄러미 속삭였습니다. 이 눈도 내 어릴 때랑 똑같아.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눈물이 날 뻔했거든요. 하지만 그 다음 도윤의 말이 저를 완전히 멈춰 세웠습니다. 은채야, 확인해 보고 싶어? 그 확인이 무슨 뜻인지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하고 싶어? 저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왜? 도윤이 낮게 물었습니다. 왜 안 되는 거야? 그냥 안 돼요. 도윤은 노려보듯 말했습니다. 내가 말한 그 쫓겨난 이유, 그게 나와 관련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저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도윤은 한 발 더 다가와 말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일이 너무 많아. 그걸 이제 알아야겠어. 누가 내 연락을 막았는지, 누가 널 떠나게 만든 건지,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 말에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도윤은 저를 바라보며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확인할 때까지 난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그 순간 제 구년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묻어버렸던 시간, 억눌러왔던 진실, 숨기려 했던 과거, 그 모든 게 지금 눈앞에서 터질 듯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아차렸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을 파헤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계속해서 전체 사만자 대본을 완성하겠습니다. 도윤은 한별을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고 천천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건 처음 봤으니까요. 하지만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저 사람이 진실을 다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이 다시 흔들릴 텐데. 저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도윤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은채야,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나 회사에 들렀다가 다시 올 거야. 저는 의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회사에요? 지금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말한 거
확인해야겠어.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안 돼요. 제 목소리가 예상보다 크게 터졌습니다. 간호사가 힐끔 저를 쳐다봤을 정도였습니다. 제발 그냥 잊어요. 도윤이 단호히 말했습니다. 잊고 싶은 건 너지.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난 잊을 수 없어. 도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사라진 그날부터 뭔가 이상했어. 내 번호는 하루아침에 없는 번호가 됐고, 내 메일은 전부 반송됐고, 그때 어머니가 이상하게 굴었고,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 사람이 기억하고 있었구나. 완전히 잊은 게 아니었구나. 도윤은 숨을 고르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확인해 볼 거야. 그리고 그는 그대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제 다리는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병실 바깥 복도. 도윤은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 비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9년 전 내 일정 전부, 그 주간 기록부터 다시 뽑아. 비서가 놀란 듯 말했습니다. 지금 그걸 왜? 말하지 말고. 바로 전화를 끊고 도윤은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습니다. 심장 박동이 귀까지 울릴 만큼 빨라졌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놀랄 만큼 굳어 있었어요. 왜 그때는 몰랐지?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왜 내가 사라진 이유를 묻지 않았지? 눈을 감자 9년 전 장면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은채가 눈을 피하던 얼굴, 도서관에서 울고 있던 뒷모습, 마지막 날 잠깐 잡았던 손, 그 모든 게 의도된 단절이었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조각이 이상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저는 병실에서 한별을 바라보며 손등을 꼭 잡아줬습니다. 한별 손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조금씩 안정되고 있었습니다. 별아,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 날에 그 사람을 다시 보다니. 말을 잇다가 저도 모르게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다시 얽히면 안 돼. 가슴이 바삭바삭 타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너랑 나랑 다른 세계 사람이야. 그 말을 하는데 눈물이 흐를 뻔했지만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지번호. 일건의 메일 반송 알림. 메일 반송? 아무에게도 보낸 적 없는데? 알림을 열자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보낸 사람 과거의 나. 날짜 9년 전. 제목 혹시 오늘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상태 수신 거부 차단됨. 저는 휴대폰을 잡은 손을 놓칠 뻔했습니다. 이 메일 제가 그날 보낸 거 맞죠? 그런데 왜 이제서야 반송 알림이 오는 거죠? 누가 이걸 막은 거죠?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딱 한 사람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장미라, 그 사람의 어머니. 그 시각 도윤은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비서가 달려왔습니다. 장 상무님, 요청하신 자료 출력했습니다. 서류를 넘기던 도윤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한 장의 보고서, 그 보고서 제목, 대상자 하는 채, 생활환경 및 배경조사. 도윤의 눈빛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마지막 줄, 딱 한 문장. 대상자는 현재 임신 가능성 매우 높음.
그 순간 도윤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으로 내리꽂히는 종이 소리, 그리고 도윤의 입에서 작게, 그러나 뼈를 부러뜨리는 듯한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도윤은 떨어진 서류를 주워들지도 못한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보고서 속 문장들이 얼음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임신 가능성 매우 높음. 대상자 연락 차단 조치 완료. 장미라 회장 보고 완료. 문장마다 심장이 쪼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채가 그때 이미 도윤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떨며 서류를 움켜쥐고 말했습니다. 확인해야겠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도윤은 회장실 층에 도착했습니다. 비서들이 놀라 그를 말리려 했지만 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쿵, 쿵, 발걸음이 대리석 바닥에 울렸습니다. 회장실 문 앞에서 도윤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장미라 회장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외투를 걸치고 고급차 한 잔을 들고 평소처럼 단정한 모습이었죠. 그 모습이 도윤에게는 더는 어머니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머니. 장미라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이 시간에 웬일이니? 아무 일 없다는 듯 침착한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은 탁자 위에 서류를 던졌습니다. 팔랑. 서류가 흩어지며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도윤의 목소리는 2번 다시 듣지 못할 만큼 차갑고 낮았습니다. 장미라는 서류를 내려다보더니 표정을 굳혔습니다. 어디서 난 거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도윤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여기 적힌 내용 전부 사실입니까? 장미라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도윤이 손가락으로 문장 하나를 짚었습니다. 임신 가능성 매우 높음. 그 문장을 보며 도윤은 한 단어씩 끊어 말했습니다. 그때 은채가 임신했다고 알고 있었어요? 침묵. 숨막히는 침묵. 장미라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도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답하세요. 장미라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그 한마디에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말 알고 있었어? 그래. 장미라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그 아이가 내 인생을 망칠까봐. 그 말에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망치다니 뭐라고요? 장미라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너도 알잖아. 빚에, 가정사에, 불안정한 생활에. 어머니. 도윤이 고함쳤습니다. 그걸 이유로 그 사람을 몰아냈어요? 장미라는 도윤의 분노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난 내 선택을 지켜주려 했어. 도윤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지켜요? 뭐요? 누굴요? 그는 탁자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은채가 그때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어머니는 몰라요. 너한테 끼치지 않으려고 혼자 도망쳤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도윤은 숨을 크게 들이켰다가 천천히 뱉어냈습니다. 어머니가 쫓아낸 거였어. 장미라는 말 없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 순간 도윤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걸 알고도 어떻게 그냥 버릴 수 있어요?
장미라는 단단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내 인생을 위해. 그건 제 인생이에요. 도윤이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뭔데? 내 인생에서 은채를 잘라요? 어머니가 뭔데 내 아이의 운명을 결정해요? 그 말은 도윤 스스로도 처음 입 밖으로 내어본 문장이었습니다. 내 아이. 그 순간 스스로도 떨려버렸습니다. 그 시각 병원. 저는 한별 곁에 앉아 작은 손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오래된 휴대폰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휴대폰 속 9년 전 기록들, 지워져야 했던 메시지, 차단된 연락들, 답장하지 못했던 메일들, 전부 누군가가 막아버린 흔적들이었습니다.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때 그날 내가 떠난 게 아니라 내 입에서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정말로 쫓겨난 거였구나.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진실 이제는 숨길 수 없다는 걸. 회장실, 공기가 내려앉은 듯 찌릿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도윤의 눈은 이제 더는 아들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도윤이 다시 말했습니다. 은채가 떠난 이유, 그게 제 잘못이라면 제가 감당하죠. 하지만 도윤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 아이는 무슨 잘못이 있어요. 장미라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도윤이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여기 적혀 있어요. 임신 가능성 보고 완료. 그리고 수신 차단 조치. 장미라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도윤아, 그땐 설명하지 마요. 도윤이 잘났습니다. 이제 그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어머니에게 딱 하나만 물어요. 왜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왜 그 아이를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아기 만들었어요? 왜 제 아이를? 마지막 문장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미라는 차마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일이니? 그 말에 도윤은 망치로 얻어맞은 듯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저한테 중요한 일이에요. 제 인생이에요. 제 피고 제 책임이에요. 어머니가 지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장미라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너, 내가 한 말의 무게를 알아? 알아요. 그리고 더는 어머니가 내 인생을 정리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도윤은 조용히 선언했습니다. 은채와 아이를 내가 지킬 거예요. 그 순간 장미라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한별 손등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열은 조금 내렸지만 여전히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 휴대폰을 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9년 전 내가 보냈던 메시지들, 메일들, 전화들, 그 모든 게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막혀 있었다는 사실, 그 사실이 패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럼 내가 떠난 게 아니라 저는 차갑게 튀어나오는 말을 그 자리에서 삼켰습니다. 진짜로 버려진 거였네. 그 순간 눈물이 한 방울 볼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고 눈빛은 차갑게 타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만 보고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고 온 얼굴이었습니다. 은채아.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조여들었습니다.
할 얘기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듣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도윤은 천천히 다가와 탁자 위에 서류 한 장을 내려놨습니다. 이거 보고만 있어. 저는 그 문구를 보자마자 눈이 흔들렸습니다. 임신 가능성 매우 높음.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당신이 떠난 그 시기에 도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내 정보를 보고받았어. 그리고 연락을 끊었어. 저는 입술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럼 그때 메일도 차단된 거야. 문자도 차단됐어. 전화도 가장 먼저 차단됐어. 저는 숨을 쥐어짜듯 말했습니다. 왜? 도윤은 한별을 바라보다 천천히 제게 말했습니다. 나한테서 너를 떼어내려고. 그 말이 나를 찔렀습니다. 임신한 줄 알고도요? 그래. 한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9년 동안 숨막히는 외로움 속에서 가난과 싸우며 아기를 품고 버티던 그날들이 모두 누군가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비극이었다는 사실. 그 사실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다가 입을 막았습니다. 숨이 턱 막혀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때 한별이 갑자기 불편한 듯 칭얼거렸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보호자분, 아기 숨이 조금 빠듯해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왜요? 왜 또 그래요? 도윤도 놀라 침대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산소 수치 떨어져요. 조금만 더 지켜봐야 해요. 저는 한별 손을 잡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찬바람이 심장 깊숙이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도윤이 제 손등을 덮었습니다. 따뜻한 손, 불안으로 떨리는 손, 그리고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혼자 아니야.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9년 동안 지옥을 혼자 걸었다는 사실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처음으로 들은 혼자 아니야라는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실룩이며 말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하는 건데요? 도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채야, 이제야 확신이 들었어. 이 아이. 그는 한별을 바라보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내 아이야. 도윤의 말이 공기 위에 오래도록 흔들리듯 떠 있었습니다. 내 아이야. 저는 한동안 그 말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세게 뛰어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웠습니다. 무슨 소리를? 도윤은 떨리는 눈으로 한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채야, 난 이제야 알았어. 이 아이를 보면 그때의 내 얼굴이 떠올라. 그리고 내가 했던 선택들이 모두 떠올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하지만 목소리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한 발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떠난 게 아니었어. 잘려나간 거였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야.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도망칠 힘조차 없었습니다. 은채야,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같이 걸어가자.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말 너무 늦었어요. 도윤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그래, 늦었어. 하지만 그래도 말할게. 너 혼자 고통당하게 놓아둔 것, 이제라도 바꿔보고 싶어? 그 말에 저는 아무 말 못하고
눈만 깜빡였습니다. 그때 한별이 작게 울음을 냈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말했어요. 다행히 열이 내려가고 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훅 내쉬었습니다. 도윤 또한 가볍게 어깨를 떨었습니다. 한별이 작은 손으로 저와 도윤 쪽을 번갈아 뻗었습니다. 마치 둘 다 부르듯이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안아봐도 돼?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 한별을 품에 안는 순간 아이는 생전 처음 본 듯한 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기댔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왜 저러지? 제 목소리는 알 수 없이 떨렸습니다. 도윤은 아이 머리를 쓸어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아빠를 알고 있는 아이 표정이야. 그 말에 저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새벽이 다가왔습니다. 한별은 드디어 열이 내려가 고른 숨을 쉬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 돌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회색빛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옆에 앉아 묵묵히 한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만에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채야.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9년 동안 어떻게 버텼어? 그 질문에 제 심장이 아팠습니다. 그냥 버텼죠. 제가 짧게 대답했어요. 달리 방법이 없었으니까. 도윤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안 돼. 저는 쓰디쓴 웃음을 흘렸습니다. 상상 안 하셔도 돼요.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나간 게 아니야.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책임질 거야. 저는 비웃듯 물었습니다. 책임이요? 무슨 책임을요?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빠로서의 책임, 은채, 그리고 한별에 대한 책임. 그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린 괜찮아요. 지금까지 잘 살았어요. 도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은채야, 제발 더 이상 혼자 버티지 마.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9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저 정말 힘들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기 울음소리 들을 때마다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너무 무서웠어요. 도윤은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이제 혼자 아니야. 내가 옆에 있을게.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9년 동안 쌓였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윤은 저를 품에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알아서 정말 미안해. 저는 도윤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새벽빛이 병실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한별이 눈을 뜨더니 저와 도윤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이제야 완전해진 가족을 보는 것처럼 도윤은 한별을 안아올리며 말했습니다. 별아, 아빠야. 이제 아빠가 왔어. 그 말에 한별이 도윤 목에 작은 손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며칠 후 한별은 완전히 회복됐고 퇴원 날이 다가왔습니다. 도윤은 퇴원 수속을 모두 처리하고
저희를 맞이하러 왔습니다. 준비됐어? 도윤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요? 도윤이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우선 내 집으로 가자. 거기서 천천히 생각하자. 저는 당황했습니다. 당신 집이요? 그건 좀. 도윤이 제 말을 막았습니다. 은채야, 내 반지하 집. 보일러도 안 나오고 곰팡이 가득한 그곳에 이제 막 회복한 한별을 데려갈 순 없어. 그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냥 잠깐만. 도윤이 다시 말했습니다. 새 집 구할 때까지만 내가 도와줄게.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잠깐만이에요. 도윤은 안도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잠깐만.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잠깐이 아니라는 걸. 도윤의 집은 강남 한복판에 있는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저는 긴장으로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이렇게 다른 세계에 발을 들이는 게 괜찮은 걸까? 문이 열리자 넓은 거실이 펼쳐졌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 그 너머로 보이는 서울 전경. 이 모든 게 제게는 낯설었습니다. 여기 앉아. 도윤이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한별을 안고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도윤이 물을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편하게 있어. 여긴 이제 내 집이기도 하니까. 그 말이 왠지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게 깨끗하고 정돈돼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곳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윤이 문을 열자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차가운 눈빛, 장미라 회장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장미라는 저를 보자마자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내가 하는 채구나.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장미라는 제 인사에 대답하지 않고 한별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 아이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윤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장미라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래,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지.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도윤아,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 간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 선택이에요. 장미라는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하는 채 씨. 저는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내 아들에게 뭘 바라는 거죠? 그 질문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냥 아이를 키우고 싶을 뿐이에요. 장미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그럼 왜 여기 있는 거죠?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도윤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가 데려온 거예요. 은채가 원한 게 아니에요. 장미라는 도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윤아, 내가 지금 뭘 하는 건지 알아? 내 인생을 망치는 거야.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해요.
그리고 은채와 한별이 제 선택이에요. 장미라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저를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본 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말 기억해. 이 선택을 후회하게 될 거야. 그렇게 말하고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도윤이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어머니가 저러실 줄 몰랐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미라의 차가운 시선이 아직도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별을 재우고 거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제게는 너무나 먼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은채야, 뒤에서 도윤이 다가왔습니다. 잠 안 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이 많아서요. 도윤이 제 옆에 섰습니다.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저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요? 도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 어머니 말이 맞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전 당신 세계 사람이 아니에요. 저 때문에 당신 인생이 망가질까봐. 도윤이 제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채야,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게 아니야. 오히려 완성되는 거야. 저는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너와 한별이 있어야 내 인생이 의미가 있어.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윤은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우린 가족이야. 그 말이 제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가족. 9년 만에 처음 듣는 그 단어가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희는 조금씩 일상을 찾아갔습니다. 도윤은 회사를 다니면서도 한별과 저를 챙기느라 바빴습니다. 저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이 생활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별이 처음으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까꿍. 도윤이 얼굴을 가리며 놀아주자 한별이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와. 도윤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에 겨워 눈물이 났습니다. 9년 전 제가 혼자 아이를 뵌 채 세상에 버려졌다고 느꼈을 때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하지만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도윤과 한별, 그리고 이제는 장미라까지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별이를 재우고 도윤과 저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은채야, 도윤이 저를 불렀습니다. 응? 행복해? 저는 도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도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너와 한별이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 저는 도윤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9년 전 제가 도망갔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도윤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못 지켜줘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지금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해.
저는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도윤이 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영원히.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9년 만에 다시 만난 우리. 하지만 이제는 영원히 함께할 우리.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를 축복하는 것처럼 저는 그 별들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한별아, 엄마랑 아빠가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셋이 함께하자. 그 순간 한별이 방에서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저와 도윤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한별이 방으로 갔습니다. 한별이는 잠결에 웃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좋은 꿈을 꾸고 있나 봅니다. 저희는 한별이 옆에 함께 누웠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따뜻한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오랜 시간 기다린 진짜 가족의 의미를, 9년간의 외로움과 아픔,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는 걸, 이제 저희에게 두려울 것은 없습니다. 서로가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행복한 시작을요.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그날부터 시작된 은채 씨의 운명 같은 재회의 이야기. 이 사연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어디에서 함께 해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연 한다발이었습니다.